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 PD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트로크 연구에서 최근 경향이나 AI가 동반된 AI Assisted Radiology, 그래서 Image to Clinical Outcome Study에 대해서 딥노이드의 김소영 박사님 모시고 간단한 의학 연구 분야가 많죠. 그래서 기초의학도 있고 응용의학,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중개의학, 그다음에 임상 연구도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이미지 도메인은 순수 기초는 아니고요. 물론 MR 사이언스가 기초에 해당하지만 저는 좀 더 어플라이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말 환자의 아웃컴을 바꿀 수 있는 클리니컬 리서치를 하고 싶은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라디올로지 연구는 feasibility, accuracy, validity, reliability, 어떤 임상 소견과의 association, 나아가서 prediction, 이런 게 이제 고전적인 연구 영역입니다. 이제 진단능을 볼 때는 이런 그림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괜찮은 거죠. 0점 조정을 하면은 이 관역에 이제 총을 쐈다고 하면은 총알이 모여 있기 때문에 0점 조정을 하면은 reliable 하고 valid 해집니다. 이런 거는 reliable 하지는 않고 또 막 흩어져 있잖아요. 0점도 안 맞고 validity도 없고 그런 거죠. 가장 좋은 거는 both reliable and valid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는 AI 연구들은 이것을 지향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이제 모델링을 잘해서 이쪽 관역의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은 석세스로 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 투 클리니컬 리서치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임팩트 팩터인데요. 라디올로지에서 제일 잘 나간 논문, 라디올로지, 이거 좀 오래된 숫자라서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12년에 이거 강의할 때 맞는 거라서, 하지만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라디올로지 한 6, 7점, 신경과, 란센 뉴럴로지 지금 2, 30점 되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결국은 아웃컴 스터디, 환자의 아웃컴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임팩트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임팩트는 서로 사실은 인용해주면서 올라가는 건데, 영상외과 의사 수가 한국에 쪽수에 밀리지 않아요. 신경과 의사보다 더 많은데도 임팩트가 낮다는 거는 저는 영상외과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바쁘셔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왜 클리니컬 아웃컴이냐면은 의학은 결국은 휴머니즘,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문이고, 인체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도 어떤 치료의 일부분이 되고요. 근거 기반을 해서 좋은 치료를 가이드 해주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더 빠른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해준다면은 환자의 아웃컴을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에 머무르지 않고 early detection 혹은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에 좀 더 액티브하게 광범위하게 관여를 하면은 클리니컬 아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고전적 라디올로지는 주로 early detection, 스크린이나 정확한 진단, 그다음에 reliable한 진단, 이런 거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액티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공학자들이나 임상가들과 AI 어시스티드 라디올로지를 통해서 환자의 예후를 오래 살고 병의 진행 없이 살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을 측정하는 거는 이제 환자의 증상, 어떤 멘탈 스테이트를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약이나 치료에 대한 컨디션을 결국은 모니터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아웃컴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아웃컴이지만 patient reported outcome, 스스로가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 기분이 좋은 정도가 1인데 이 약을 먹었더니 기분 좋은 정도가 3이 됐다. 그러면 이제
patient reported outcome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주관적일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이건 clinician reported outcome. 이거는 환자가 얼마나 이제 상태가 좋아졌는지 클리니션이 직접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인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 있어야 하지만 PRO보다는 좀 더 릴라블 하겠죠. 옵저버 리포티드 아웃컴. 우리 남편이 요새 우울한데 와이프가 평가를 해줍니다. 저 양반이 오늘 기분이 5인 것 같다. 오늘은 또 7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옵저버 리포티드 아웃컴. 이제 뭐 치매 환자나 이런 건 자기가 직접 아웃컴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보호자나 와이프가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퍼포먼스 아웃컴. 환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 그걸 매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활 치료를 하기 전에 걷는 게 부자연스러운데 재활 치료하고 나서 뭐 더 잘 걷고 더 멀리 걷고 더 안정적으로 걷고 그런 게 이제 퍼포먼스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대, 모바일, 뭐 스마트 헬스케어, IoT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타임 포인트가 늘어났고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고 24시간 측정할 수 있고 애널리틱스도 발전했기 때문에 AI가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EKG를 24시간 모니터링 한다든가 환자의 뇌 혈류를 24시간 모니터링 해서 알람을 준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시대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좀 더 장비들이 정확하게 디텍션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 말하실 때 마스크 좀 내리고. 예. 네.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의 이제 요건은 뭐 일단은 명확해야 되고요. 쉬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재던 뭐 우리 저 다른 교수님이 재던 똑같은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가 줘야 되고 그 경험에 레스 디펜던트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게 좋은 아웃컴이고 지금같이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됐고 EMR이 잘 축적돼 있고 의료 영상도 잘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는 뭐 후향적으로도 잘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IHS 미국 NIHS 스코어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스케일 NIH는 아시죠? 이거 한국이랑 게임이 안 되죠. 한국은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 미국은 아주 잘합니다. 연구도 잘하고요. 스트로크 스케일이 있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환자 아웃컴을 평가를 하고요. 이제 델타 NIHS 며칠마다 간격을 두고 이 스케일을 재서 점수가 점점 낮은 쪽으로 가면은 환자가 점점 좋아지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점점 증가하면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모디파이드 랑킨 스케일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것부터 사망까지 이렇게 6가지로 오디널하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바텔 인덱스로 해서 뭐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매저하는 메소돌로지의 예시가 되겠고요. 이거 아주 오래된 건데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 이것도 잘 회복된 거 이제 죽는 거. 결국 이제 데이터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나오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오디널 데이터 아니면 명목 데이터 그리고 어떤 이벤트 아니면 죽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스트로크 환자에서 다시 혈류가 막히는 이벤트 아니면 혈류가 줄어든 이벤트 갑자기 또 플락이 터져서 럽처된 그 엠볼리즘이 또 날아가는 거 이런 게 다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모델링이죠. 플레밍엄 오프스프링 스터디 NEJM에 나온 거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팩터 이런 거를 매저를 해서 모델링을 했더니 이렇게 플락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예후를 잘 예측해 주더라. 이게 이제 위에는 플락이 없는 사람은 프리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의 프랙션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로우 리스크, 인터미디엇 리스크, 하이 리스크에서 다 공히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은데 NEJM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인티마 미디어 시크니스가 1mm 늘어날수록 해저드 리스크가 해저드 레이쇼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결국 모델링의 기초고요. AI가 들어간다면은 이 모델링이 좀 더 정교해지고 24시간
더 정밀하게 얻을 수 있겠죠. 이것도 저 코로너리 아테리 칼슘 스코어로 칼슘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일수록 여기 뭡니까? 큐뮬러티브 메이저 코로너리 이벤트 메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너리 아테리 칼시피케이션 많을수록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년을 관찰했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칼시피케이션 많다는 거는 아세로스클레로틱 버든이 많다는 거고 칼시피케이션 말고도 다른 메저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때 인트라플락 헤모로지라든지 인트라플락 뭐 리피드 리치 코어라든지 인핸스먼트라든지. 그래서 진단에서 예후까지 이미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예전보다 늘어났고요. AI 시대에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어시스티드 레디올로지가 앞으로 떠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가방 싸야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IoT, 모바일, 웨어러블, 뭐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관련된 사업도 많고 회사도 많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와 접목이 된다면 국민 건강도 향상되고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도 만족하고 기업도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런 시대 올 것 같습니까? 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날이 오는 순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 같지만 저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은 놓지 말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